서귀포시에서 시청 중인 김기률님 감사해요. 충격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MLS 역대 최고 흥행수표 손흥민. 딱 한 명의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 본토에 때려박은 돈폭탄이 무려 7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지구 반대편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중국 슈퍼리그. 토레스, 테베즈, 오스카 같은 외국 스타 영입에만 무려 7조 원을 퍼부었던 중국.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관중 수는 무려 50% 반토막. 심지어 중계 스폰서 수익은 전년 대비 70% 이상 폭락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손흥민이 MLS 이적 이후부터 중국 시장 붕괴 속도가 무려 2배 이상 빨라졌다는 사실. 특히 손흥민이 가마차기 슛을 터뜨린 순간 미국 매출액은 4배 이상 폭등한 반면 중국 기업 매출액은 무려 80% 이상 대폭락하고 심지어 주가까지 곤두박질 치는 믿기 힘든 일이 터졌습니다. 제발 그만해 손흥민. 이러다 우리 싹 다 망한단 말이야.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총국에서 터졌습니다. 가마차기, 제발 그만 좀 해라. 잠깐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MLS 경기 운영 및 규정위원회에서 부총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심판 대동부터 VAR 운영, 리그 전체의 신뢰 관리까지 담당하죠. 1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손흥민의 MLS 데뷔 발표가 나자마자 벌어진 일이었는데 LA 시내 곳곳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무려 수천 개가 펄럭거리고 있더라고요. 한국과 미국이 혈맹 관계인 건 알지만 손흥민은 정말 그 이상이었죠. 평소 한산했던 코리아타운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환호성이 거리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동료 직원이 달려왔어요. 마이클, 이거 봐야 해. 시즌 티켓 판매가 300% 폭증했어. 모니터 화면을 보니 정말 실시간으로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한 달에 걸쳐 팔릴 티켓이 사흘 만에 동이 났어요. MLS 역사상 역대 최단기간이자 전 세계 스포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죠. ESPN에서도 연일 손흥민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이건 르브론 제임스급 충격이다라며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게다가 LA 시장이 직접 환영식에 등장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시정부 차원에서 공식 행사를 연다니 정말 예상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회의석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 그중 중국과 일본 담당 관계자들의 반응이 유독 차갑더라고요. 먼저 중국 관계자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는 7조를 투자했지만 실패했다. 손흥민 하나로 리그가 변한다고? 환상에 불과하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일본 관계자도 거들었죠. 이니에스타, 토레스도 데려왔지만 리그는 안 변했다. 스타 하나로 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 냉소적인 어조였어요. 그들 표정을 보니 이미 마음을 닫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부러우면서도 불안해하는 모습이 표정에서 역력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도 뭔가 끌어올랐죠. 15년간 이 리그를 지켜온 사람으로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리그를 소비했지만 손흥민은 리그를 바꾸게 될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중국 담당자가 코웃음을 쳤죠. 일본 쪽도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미국 현장 관계자가 나섰습니다. 같은 아시아계로서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없으니 부러워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손흥민은 클래스가 달라요. 우린 이미 그 차이를 느끼고 있죠. 티켓, 중계, 그리고 팬덤까지 모든 부분에서 말이죠. 그때 중국과 일본 관계자가 동시에 반발하더라고요. 우린 돈도 스타도 써봤어요. 하지만 결국 한때일 뿐이죠. 손흥민이라고 다를 건 없을 거예요. 그들 목소리에는 불안감과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문화 자체가 됐다는 사실이죠. 이미 LA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는 한국 음식점들이 손흥민 메뉴를 내걸고 있었고 현지 팬들이 한국어 응원가를 따라 부르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타 영입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생각했죠. 중국의 7조, 일본의 거대한 투자,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손흥민이라는 이름 하나가 단순히 선수 한 명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어요. 중국과 일본 관계자들이 틀렸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겠다고. 그들이 말하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 변화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손흥민이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정말로 리그를 바꾸는 존재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 일찍 나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티켓 판매 현황, 중계권 문의 폭주, 스폰서십 관련 미팅 요청들. 숫자로 보니 더 실감이 났습니다. 이건 정말로 다른 차원의 현상이었어요. 순간 중국 담당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7조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그의 표정. 일본 관계자의 냉소적인 눈빛.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가져올 변화는 단순히 관중 수나 매출 증가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였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첫 번째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한 스폰서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큰 규모의 협력을 원한다는 거였죠. 이런 일은 보통 시즌 후에나 논의되는 건데 벌써부터 움직임이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태극기와 성조기가 바람에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구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클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첫 경기가 열리기 사흘 전부터 안표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평소 $50짜리 티켓이 $1000를 넘어가더군요. 저희 직원이 가격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서 보고했습니다. 마이케일, 이거 정상이 아니야. 슈퍼볼급이야. 중계 예약 시청률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대비 2.8배 폭증했습니다. 케이블 회사에서 서버 증설을 긴급 요청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이런 일은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나 보던 현상이었어요. 경기 당일, 경기장 주변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온 교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어 응원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현지 팬들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열정만큼은 하나였죠. 킥오프 휘슬이 울렸을 때 저는 VIP석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첫 터치부터 다른 선수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공을 받는 순간 전체 경기장이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손흥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20분쯤 됐을까요? 손흥민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받았어요. 상대편 수비수 6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보통이라면 패스를 선택했을 상황이죠.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어요. 왼발로 공을 치고 빠져나가더니 오른발로 가마차기를 시도했습니다. 공이 골포스트를 강타했어요. 그 순간 4만 명 관중이 총기립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15년간 수많은 경기를 봤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관중들의 탄성이 경기장 전체를 뒤덮었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야. 제 옆에 앉아있던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골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손흥민이라는 존재 자체가 관중들에게 특별한 의미였던 거죠. 후반이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손흥민이 왼쪽 터치라인에서 단독 돌파를 시작했어요. 3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페널티 에리어로 들어가는 순간 상대팀 수비수가 다리를 걸었습니다. 명백한 파울이었죠. VAR 모니터에서는 그 장면이 선명하게 잡혔어요. 접촉이 있었고 페널티 에리어 아니었고 득점 기회를 저지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페널티킥이 선언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관중들도 마찬가지였죠.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심 필립 두이치가 내린 판정은 달랐어요. 페널티킥 무효. 그냥 경기 속행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히 파울이었는데 VAR에서도 확실히 잡혔는데 왜 저런 판정이 나온 거죠?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뭔가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영어로 항의하는 목소리도 섞였어요. 손흥민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뛰어갔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장이 발칵 뒤집혔어요. ESPN 기자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메시, 호날두, 네이마르가 MLS를 빛냈습니다. 손흥민은 그 급이 아니지 않나요? 도발적인 질문이었죠. 존 토링턴 LAFC 단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실력으로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문제는 공정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VAR에 잡힌 명백한 파울이 무시됐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리그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토링턴 단장의 말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팩트와 데이터로 접근하는 그의 방식이 설득력이 있었어요. 중국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중국 슈퍼리그에 7조를 썼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한 선수로 리그가 바뀐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죠. 냉소적인 어조였어요. 그 순간 경기장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내다보니 코리아타운 교민들과 현지 팬들이 섞여서 뭔가를 외치고 있었어요. 공정이라는 영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흔들리는 가운데 손으로 만든 피켓들이 솟구쳤어요. 페어플레이 해라이라고 쓰인 것들이 보였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죠. 공정한 경기를 원한다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한 선수에 대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였어요. 리그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였고 그것이 하나의 목소리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인터넷에는 벌써 오심 장면이 수십 번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다양한 각도로, 전문가들의 분석과 함께, 그리고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손흥민을 옹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쓰인 댓글들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공정한 판정을 요구한다는,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단순한 오심 사건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흐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를 통해 리그 전체의 시스템이 도전받고 있었고 팬들이 그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중국 기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7조를 써도 변하지 않았다는.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어요. 진정성이었고 공정성에 대한 갈망이었으며 그것이 만들어낸 집단적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한때가 아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오늘 제도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경기가 끝나고 2시간도 안 돼서 일이 터졌어요. 소셜미디어에 샵 손흥민 공정이라는 해시태그가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 개 정도였는데 1시간 만에 수천 개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계속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급 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집에 가서 쉬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리그의 평판 관리가 제 주요 업무 중 하나거든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할 것 없이 같은 내용들이 올라왔어요. 오심 장면의 동영상과 함께 공정한 축구를 요구하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제안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VAR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라. 심판 교육을 강화하라. 투명한 심판 배정 시스템을 만들어라. 팬들이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런 반응은 처음 봤습니다. 밤 11시쯤 미국 주요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ESPN에서 긴급 분석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해설자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건 리그 신뢰의 문제입니다. 규칙이 반응해야 합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경고음으로 들렸어요. 단순한 팬들의 항의가 아니라 언론이 시스템적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리그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 자정이 넘어서 국제적인 반응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한 축구 전문가가 온라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의 실력은 이미 유럽에서 증명됐다. 지금 막히는 건 선수가 아니라 체계다. 프랑스 언론에서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가 나왔어요. MLS가 글로벌 리그로 성장하려면 판정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외 언론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새벽 2시, 일본에서 온 팩스 한 장이 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일본 축구협회 관계자의 코멘트였는데 슈는 오래 못 간다. 곧 사그라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사그라들 기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상황이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벽 시간대인데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응원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밤이지만 한국은 낮이었거든요. 시차를 이용해서 24시간 내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리그 사무총장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마이클, 내일 아침 일찍 회의실로 와. 지금 상황을 정리해야 해.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4시쯤 되니까 서부 지역 팬들의 반응도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시애틀,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까지 전국적으로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공정한 축구를 원한다는. 새벽 5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의 주요 축구 리그들에서 MLS 상황에 대한 논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프리미어리그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중요하다고 했고
분데스리가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때쯤 되니까 저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오심 논란이 아니라는 걸. 전 세계가 MLS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었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리그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침 6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평소라면 일주일 전에 미리 공지하는 회의인데,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뜻이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사무총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6시간 동안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어떤 사태보다도 큽니다.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됐어요. 소셜미디어 멘션 수, 언론 보도 건수, 해외 반응 등등 숫자로 보니 더 실감이 났습니다. 단 6시간 만에 이 정도 파급력을 가진 사건은 리그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 사태의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사무총장이 계속 말했어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난밤 내내 고민했던 게 있었거든요. 제 커리어를 생각하면 조용히 넘어가는 게 안전했어요. 하지만 리그의 신뢰를 생각하면 과감한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VAR 자동 트리거 시스템, 지연 휘슬 의무화, 부심 피트니스 기준 상향, 심판 배정의 투명성 확보, 이 모든 걸 패키지로 발표해야 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런 대규모 개정은 보통 시즌 오프에 몇 달에 걸쳐 논의하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결정하자는 거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리그인지 보여줄 절호의 기회입니다.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리그라는 걸. 오전 9시 마침내 결정이 났어요. 규칙 개정안을 즉시 발표하기로 한 거죠. 법무팀에서는 절차상 문제를 우려했지만 특별 조항을 적용해서 긴급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발표문 작성에 2시간이 걸렸어요. 매 문장마다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잘못 표현하면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공정성이 우선이다. 정오에 공식 발표가 나갔습니다. 제목은 MLS 심판 및 경기 운영 규정 긴급 개정안이었어요. 소셜미디어 반응이 즉시 바뀌었습니다. 비판적이던 댓글들이 지지로 돌아섰어요. 단 6시간 만에 이런 결정을 내리다니. 이게 진짜 리더십이다. MLS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놀라워했어요. 오후 2시쯤 첫 번째 국제적 반응이 왔어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MLS의 빠른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는 성명을 보낸 거죠. 글로벌 스탠더드 향상에 기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헤드라인을 봤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선수 한 명이 6시간 만에 미국 축구 규칙을 바꿨다. 이런 제목이 가능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내 커리어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신뢰였어요. 리그의 신뢰, 스포츠의 신뢰,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믿음. 그게 제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상하이 시내 고층 빌딩 45층 중국 축구산업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는 그날 아침부터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저는 물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정말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리웨이 국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고 해요. 우리는 외국 스타, 인프라, 중계권에 7조를 썼다. 남은 메이저 스폰서 계약이 1.2조인데 지금 2군데가 해지 검토라니? 목소리가 회의실 밖까지 들렸다고 하더군요.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답니다. 광저우 FC는 이미 파산했고 텐진 구단도 문을 닫았습니다. 스폰서들이 MLS는 공정하다며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리웨이 국장의 얼굴이 새파래졌다고 해요. 한편 저는 LA 사무실에서 규칙 개정 이후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브랜드 지수가 하루 만에 28% 상승했어요. 글로벌 패키지 문의도 폭주하고 있었고요. 이런 변화 속도는 정말 예상 못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아시아 지역 반응이었어요. 한국은 당연했지만 동남아시아에서도 MLS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까지 공정한 리그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중국 측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베이징 주재 스포츠 담당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건 아시아 특혜 아니냐? 중국 선수들은 왜 이런 대우를 못 받는 거냐?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특혜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절차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상대방은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들어온 보고서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의 주요 스폰서 한 곳이 CSL 중국 슈퍼리그 계약을 부분 해지하고 MLS로 예산을 전환했다는 거예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이 소식이 중국 내부에 전해지면서 더 큰 파장이 일었어요. CSL은 첫 해지 보상금을 떠안게 됐고 이웨이 국장은 보고서를 구겨 던지며 절규했다고 합니다. 손흥민 하나 때문에 우리 7초가 무너진단 말이야? 사실 중국 축구의 문제는 단순히 손흥민 때문이 아니었어요. 구조적인 문제들이 쌓여 있었고 팬들의 신뢰도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고액 연봉을 주고 데려온 외국 선수들이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했고 리그 운영도 투명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손흥민과 MLS의 사례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분명했어요. 팬들과 스폰서들이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를 깨달은 거죠. 공정하고 투명한 리그 운영이, 그리고 그런 곳에 돈을 투자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더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왔어요. 중국 내 축구 관련 스폰서십 시장에서 MLS 관련 문의가 전주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반면 CSL 관련 문의는 50% 감소했고요. 특히 젊은 층에서 반응이 뚜렷했어요. 중국의 20대, 30대들이 공정한 스포츠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SNS에서는 샵공빙두조 공평축구라는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축구 굴기를 추진해왔는데 한국 선수 한 명이 미국에서 벌인 일 때문에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었거든요. 리웨이 국장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손흥민 효과를 차단할 방법을 찾아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물꼬가 터진 상황에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더 심각한 건 연수의 효과였습니다. 한 스폰서가 빠져나가니까 다른 스폰서들도 재검토에 들어갔어요. 왜 우리만 여기 남아있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도미노 효과가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때의 현상이라고 폄하했지만 실제 수치들이 나오자 논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배울 점이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중국이 7조라는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었지만 얻지 못한 것을 손흥민 하나가 불러일으킨 공정성 논란으로 MLS가 얻고 있었거든요.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바로 신뢰였어요. 팬들의 신뢰, 스폰서들의 신뢰, 그리고 국제적인 인정.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일관된 원칙으로 쌓아가는 거였어요. 중국의 반발을 보면서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요. 돈과 권력으로 억지로 만들려는 것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천천히 쌓아가는 게 결국 더 큰 힘을 갖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한 선수의 힘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아내가 물었죠. 좋은 쪽으로? 저는 확신 있게 답했어요. 응. 아주 좋은 쪽으로. 규칙 개정 발표 이후 3일째 되던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LAFC 라커룸에서 선수들끼리 자발적인 모임을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장 카를로스 벨라가 먼저 제안했다고 해요. 오심이 경기를 정하지 못하게 하자. 벨라의 이 한마디가 라커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선수들이 하나둘 동의하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선수가 지연 휘슬 존중 원칙에 합의했어요. 심판이 휘슬을 불 때까지 끝까지 뛴다는 거죠. 더 놀라웠던 건 상대팀 주장도 이 움직임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시애틀 사운더스의 주장이 우리도 같은 생각이라며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리그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경기장 문화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관중들이 공정한 플레이에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자기 팀에게 유리한 판정만 환호했는데 이제는 올바른 판정 자체를 응원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신기한 변화였어요. 선수들도 변했습니다. 휘슬이 울릴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애매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뛰었고 상대방의 공정한 플레이에는 박수를 쳐줬습니다. 승부욕은 더 강해졌지만 동시에 스포츠맨십도 향상됐어요. 그 무렵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손흥민이 베컴이나 메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베컴은 마케팅의 상징이었어요. 멋진 외모와 세련된 이미지로 리그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죠. 메시는 환상적인 개인기의 대명사였고요.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규칙과 시스템을 뒤집어 리그의 생태계 자체를 바꾸고 있었어요. 단순히 관중을 모으거나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축구라는 스포츠의 근본 가치를 되살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변화는 경기장 밖에서도 나타났어요.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멕시코계 소년과 한국 교민 소녀가 함께 만든 배너를 본 거예요. 공정은 우리 편을 만든다라고 영어와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 두 아이의 가족들이 경기 후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공정한 축구를 원한다는. 그리고 그날 이후 두 가족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구가 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도 있었어요. 예비역 미군 출신인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거든요. 규칙을 바꾼 자가 진짜 영웅이다. 그 아이는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학교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제는 스포츠에서 공정성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변화와 함께 경제적 파급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삼성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유스 교육 프로그램과 패밀리 패키지를 묶은 스폰서십을 제안했어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환경 이미지와 공정 스포츠를 연결한 마케팅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CJ그룹은 청소년 클리닉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았고요.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담은 진정성 있는 협력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역 학교의 룰 교육 키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아이들이 축구 규칙을 배우면서 동시에 공정성의 가치도 함께 익히게 하자는 취지였죠.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종합해서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건 스타 한 명의 영향력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가 결합한 거대한 패키지였던 거예요. 손흥민이라는 상징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 소비자들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과 공정 스포츠 지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런 기업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더 나아가 이런 움직임이 다른 소수 집단들에게도 영감을 줬습니다. 히스패닉 커뮤니티,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도 우리도 공정한 기회를 원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손흥민 현상이 단순히 한국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소수자들의 공통분모가 된 거죠.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손흥민이 미국을 집어삼켰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리적으로 점령한 게 아니라 가치와 문화로 변화를 이끌어낸 거였습니다. 경기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펄럭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국제적 스타의 등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국적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 공정성이라는 공통 언어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시대 말이에요. 한국 기업들의 주가도 연일 상승했습니다. 실적 발표에서도 북미 지역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어요. 이건 단순한 마케팅 효과가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 상승의 결과였습니다. 공정성과 연결된 기업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어필한 거였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베컴이 못한 것, 메시가 못한 것을 손흥민이 해냈다는 걸. 제도와 문화를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로운 가치를 심어준 거였어요. 이게 진짜 글로벌 스타의 의미구나 싶었습니다. 도쿄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고층 빌딩 52층, 일본 최대 광고대행사 본부에서는 그날 아침부터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세가와 본부장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에 들린 보고서를 보며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J리그 광고 단가가 분기 기준 32% 폭락했습니다. 중계 매출도 28% 급감이에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충격적인 숫자의 말을 잃었어요. 상위 스폰서 3곳이 동시에 MLS 손흥민 패키지 집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스포츠 브랜드 니쇼의 미카미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본사에서 결제가 났습니다. 북미 런칭 예산을 MLS 협업으로 전환하라고요. 그동안 J리그와 함께 성장해온 브랜드였는데 이제는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물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 들은 얘기와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일본 축구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애널리스트 가토가 더 구체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J리그 관련 매출 비중이 큰 광고 대행사 2곳이 실적 경고를 발표했어요. 이건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 말이 회의실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같은 시각 LA에서 저는 정반대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들어오는 스폰서십 문의가 연일 증가하고 있었어요.
특히 일본 기업들 중에서도 MLS 진출을 타진하는 곳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일본 관계자들의 분노는 이해할 만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왔거든요. 이니에스타를 데려왔을 때의 기대감, 토레스 영입 때의 설렘.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기대만큼 결실을 맺지 못했고, 이제는 한국 선수 하나 때문에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모두 손흥민 때문이다. 한 일본 관계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과 MLS가 우리 예산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는 반응이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일본 측에서 여론전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편파 판정, 특정 국가 우대 같은 논리를 펼치면서 MLS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어요. 결정타는 영국에서 날아왔습니다. 영국 축구협회의 고위 관계자가 공개 발언을 한 거예요. 손흥민은 공정의 아이콘이다. 이건 국적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토트넘 레전드들도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발언이 나온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럽 스폰서들까지 MLS 패키지에 문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의 권위가 손흥민과 MLS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해준 셈이었죠. 더욱 결정적이었던 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메시지였어요. 문화, 스포츠, 콘텐츠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동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협력의 신호탄이었어요. 삼성과 현대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됐어요. 반면 일본 기업들은 정반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축구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북미 진출 전략 전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죠. 일본의 예산이 미국과 한국으로 동시에 빨려나가는 현상이 본격화됐어요. 스포츠 마케팅 예산은 MLS로, 기술 협력 예산은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이중 타격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달랐어요. 일본의 20대, 30대들이 우리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SNS에서는 MLS의 빠른 개혁을 칭찬하는 댓글들이 늘어났어요. 국내 여론조차 분열되기 시작한 거였죠. 일본 언론들도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도했지만 실제 숫자들이 나오면서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일본이 그동안 아시아 축구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분명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변화에 대한 거부감, 기득권 유지에 대한 집착도 보였어요. 손흥민 현상은 단순히 한 선수의 성공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투명성, 공정성, 빠른 개혁, 이런 가치들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고 있었고, 일본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더 안타까운 건 일본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기성세대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 했지만 젊은 세대는 변화를 원했어요. 이런 내부 갈등이 대회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타격도 실질적이었어요. 광고 대행사들의 실적 악화는 연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관련 산업 전체가 위축되기 시작했고 구조조정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한 선수의 등장이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손흥민 개인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더 나은 가치, 더 투명한 시스템을 원했고 그런 곳으로 자원이 이동한 거였죠.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스포츠 산업의 미래를 생각해봤습니다. 단순히 스타를 데려오거나 돈을 많이 쓰는 것으로는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진정성, 공정성, 그리고 팬들과의 진실한 소통이 더 중요해진 거였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일본이 힘들어하고 있대. 아내가 물었죠. 그들도 변할 수 있을까? 저는 희망적으로 답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어렵지만 결국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 MLS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사무실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 결정이 리그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 드디어 결정이 발표됐습니다. 주심 필립 두이치는 영구 퇴출 부심, 펠리샤 마리스칼은 장기 정지 처분과 함께 재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규칙 개정안은 정식으로 고시됐습니다. 사무실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숫자로 증명해야 할 때가 온 거였죠.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결과들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북미 스포츠 협업 매출이 분기 기준으로 21% 증가했어요.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동된 축구 앱,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과 연결된 태블릿, 보급 사업 등이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실적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전기차와 SUV 판매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거든요. 특히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와 공정, 스포츠 지원을 연결한 마케팅 캠페인이 젊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이건 단순한 마케팅 효과가 아니야. 제 동료가 데이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브랜드 신뢰도 자체가 상승한 거야. 소비자들이 이 기업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 정말 그랬어요. 한국 기업들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였죠. LAF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즌권이 완판됐고 글로벌 스폰서들의 러브콜이 쇄도했어요. 해외 중계권료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팬들의 반응이었어요. 거리에서 만난 미국인들과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베컴이 왔을 때는 멋진 스타가 왔다는 반응이었어요. 메시 때는 환상적인 개인기다였고요. 하지만 손흥민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리그의 규칙이 바뀌었어요. 여기선 공정이 통해요. 한 중년 남성이 말했어요. 제 아이가 축구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이제 안심하고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이 손흥민 현상의 진짜 의미를 보여줬어요. 그 무렵 정말 충격적인 회계 자료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MLS 관련 복합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했어요. 티켓, 굿즈, 중계료, 스폰서십 모든 영역에서 성장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상황은 정반대였어요. 주요 광고 대행사들의 축구 관련 단가가 계속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J리그 스폰서십 시장 자체가 위축되면서 관련 업계 전체가 실적 급감을 겪고 있었어요. 중국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내부 보고서 제목이 누적 7조 회수 불능 위험이었다고 해요. 그동안 쏟아부은 투자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냉혹한 평가였죠. 투자 자산 손상차손까지 계상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이런 숫자들을 정리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이 오심을 당했고 그것이 개혁을 불러왔고 개혁이 신뢰를 만들었고 신뢰가 예산의 재배분을 이끌었다.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지속 가능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였거든요. 팬들의 의식이 바뀌었고 기업들의 투자 기준이 달라졌고 리그의 운영 철학이 새로워진 거였어요. 경기장에서도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심판들이 더욱 신중해졌어요. VAR 활용도 적극적으로 늘어났고요. 선수들도 판정에 대한 항의보다는 경기 자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품질이 향상된 거였죠. 국제적인 평가도 달라졌어요. 유럽의 주요 리그들이 MLS의 빠른 개혁을 모델 케이스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성공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스포츠 외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던 거죠. 문화 콘텐츠와 스포츠, 그리고 기업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시너지를 내는 모델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교육 분야의 변화였습니다. 미국 각지의 학교들이 스포츠 윤리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손흥민 사례를 교재로 활용해서 공정성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났죠. 청소년들의 반응도 달랐어요. 룰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스포츠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학교 생활, 친구 관계에서도 공정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됐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스포츠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오락거리가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를 통해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서면서 LA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들 사이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린 가게들이 보였어요. 한국 음식점, 현지 스포츠바, 심지어 은행까지도 손흥민 관련 홍보물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역사를 말한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베컴이나 메시와는 차원이 다른 변화였습니다. 공정의 스타, 규칙을 바꾼 레전드. 그게 손흥민이 만들어낸 새로운 카테고리였어요. 징계 발표 이후 첫 번째 경기가 열린 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 말이 모든 걸 압축해서 보여줬어요. 승부의 주인공은 심판이 아니라 선수와 팬입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그 순간 경기장 전광판에는 공정이 이긴다와 모두를 위한 공정이라는 메시지가 번쩍였습니다. 영어와 한글로 동시에 표시된 그 문구를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날이 정말로 LA의 기념일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한 미국인 노부부가 손자에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을 평생 기억해라. 한국인 한 명이 미국의 규칙과 시장을 바꿨다. 그 아이는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유니폼을 흔들고 있었어요. 해외에서도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영국 팬들이 박수를 보냈고 독일 스카우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미 해설자는 엄지척을 하면서 공정은 언어를 초월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며 최종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한 선수가 규칙을 움직였고, 규칙은 신뢰를 만들었고, 신뢰는 돈의 방향을 바꿨다. 이 한 문장이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중국의 7조는 정말로 허공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투자 대비 성과를 측정하는 모든 지표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반면 손흥민과 연결된 모든 것들은 플러스 성장을 이뤘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진실이었죠. 일본의 반짝임도 구조적 문제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개별 스타들을 데려오는 것만으로는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어요. 진정한 변화는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손흥민은 스포츠 스타가 아니었다. 역사를 쓴 레전드였다. 이게 제가 내린 최종 결론이었어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스포츠 자체의 가치를 되살린 인물이었던 거죠. 경기장을 나서면서 마지막 장면을 담아두고 싶었습니다. 코리아타운 아이들이 축구공을 차면서 놀고 있었어요. 학교 체육관에서는 룰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경기장 외벽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공정 위에 피어난 K클래스가 이제 도시의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은 거였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런 환경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텐데, 그게 진짜 변화의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 의미 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유럽의 한 청소년 축구 리그에서 MLS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VAR 적극 활용, 투명한 심판 배정, 빠른 개선 시스템까지 손흥민 효과가 대서양을 건너간 셈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변화가 이어졌어요. K리그가 해외 진출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개별 선수 수출이 아니라 시스템과 가치를 함께 수출하는 방향으로 말이에요. 손흥민이 보여준 모델을 확산시키겠다는 의지였죠. 기업들의 움직임도 계속됐습니다. 삼성, 현대, LG 등이 글로벌 스포츠 공정성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거였습니다. 미국 교육부에서도 흥미로운 발표를 했어요. 전국 체육 교육 과정에 스포츠 윤리와 공정성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흥민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사례 연구가 교재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제가 가장 기뻤던 건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페어플레이를 조직해서 캠퍼스 스포츠 문화 개선에 나선 거예요. 승부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규칙보다 정신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평가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아시아 선수의 성공 스토리 정도로 보도했지만 이제는 글로벌 스포츠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학술적 연구 주제로도 활발하게 다뤄지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손흥민이 처음 경기를 했던 그 경기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입구에는 작은 기념 플래카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공정성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경기장 안을 돌아보니 여전히 많은 가족들이 와서 축구를 즐기고 있었어요. 한국계 아이와 멕시코계 아이가 함께 공을 차고 있었고, 그 부모들은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국경과 언어를 넘나드는 연대의 모습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변화가 있을까?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응. 이제 시작일 뿐이야.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서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공정성의 상징, 변화의 상징,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세대를 잇는 기억으로 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몇 년 후 제가 은퇴할 때쯤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MLS에서 일할 때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다. 한국 선수 한 명이 와서 모든 걸 바꿔놓았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믿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손흥민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였어요. 공정의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한국인의 이름으로, 도시의 표준이 된 한국의 품격으로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손흥민들이 자라고 있을 거예요. 공정성을 믿고
원칙을 지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